오늘 뉴스에 라이브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그리고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대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그런데 두 사람이 박빙의 대결을 계속 이어가면서 난타전도 이어가고 막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어떤 말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Let's put her with a rifle standing there with 9 barrels shooting at her, okay? Let's see how she feels about it. You know, when the guns are trained on her face. Anyone who wants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o uses that kind of violent rhetoric is clearly disqualified and unqualified to be president. 김 전 부대변인, 해리스 후보를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 사람이 듣기에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수준의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사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총기라는 건 되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고 본인도 피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어떤 한 후보에 대해서 닉 체니 예전에 이제 W 부시 대통령 때 이제 부통령하는 체니의 어떤 딸이거든요. 그분이 예. 이제 정치인인데 반 트럼프 인사라고 하는 리즈 체니 전 의원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 얼굴에다 총구를 겨누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지금 미국 대선이 심리적인 내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도 피격을 당했고 총기 사용이 허용되는 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협박을 넘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라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의 말은 거칠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얼굴에 총구를 거는다면 이게 어떻겠느냐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는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뭔가 절차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본인을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총기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총기라는 것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이제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후보 캠프 측에서는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 발언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까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죄가 별도로 그 주에 따라서 이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이 리즈 체니 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한 겁박에 지나지 않는다. 해리스 부통령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트럼프를 직격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게 또 법적으로는 이 주에 있는 공무원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 미국 법무부 장관이 좀 검토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해서 이게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지도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사실은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좀 난감해진 게요. 이번 논란이 있기 전에 이른바 쓰레기 공방으로 비판의 화살을 받을 뻔하다가 민주당 측에서 오히려 다시 실책을 하면서 좀 뒤집힌 수순이었거든요. 일단 어떤 논란이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The only garbage I see floating out there is his supporters. His demonization is seen as unconscionable, and it's un-American. 250 million people are not garbage. I can tell you who the real garbage is, but we won't say that. How do you like my garbage truck? This truck is in honor of Kamala and Joe Biden. 구자홍 차장님. 네. 그러니까 트럼프 측의 인물이 푸에르토리코를 대상으로 쓰레기 섬이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다가 그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또 실언을 했다가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실언을 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은 이제 힌치클리프라는 이 코미디언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사는 사람들이 이 라틴계가 많다 보니까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미디언이 이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다 이렇게 막말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돼서 오히려 그 트럼프 후보 측이 그 캠프가 좀 난감해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조 바이든 이 대통령이 이 해리스 후보를 좀 지지하는 연설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오히려 쓰레기다라고 역공을 취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 지지자는 미국의 어떤 그 유권자의 상당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 논란이 이 트럼프 후보를 그 곤란스럽게 했다가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오히려 해리스 후보가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쓰레기 논란이 이렇게 좀 과열되는 와중에 트럼프 후보 본인의 9개의 총구가 그녀를 향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제 이런 더 자극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쓰레기보다 총구라는 오히려 새로운 이슈가 좀 쓰레기 논란을 좀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총구 이슈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발언으로 해리스 후보가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네. 침묵하던 유명 인사들이 나섰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NBA, 그러니까 농구, 인기 농구 리그잖아요. 거기에 살아있는 전설로 부르는 르브론 제임스라는 농구 선수가 해리스를 구명 운동하기에 나섰습니다. 예. 또 영화 어벤져스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로버트 다우 주니어스라든지 유명한 이 배우들이 해리스 구하기에 총출동하려고 SNS에 또 구명 운동을 하고 있고, 더 특이한 점은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던 유명한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까지 나는 공화당원이기 전에 미국인이다라면서 해리스를 돕기로 하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래 막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그의 막말이 더 이상 큰 효과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실현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고, 선거가 동률로서 지금 막판으로 치다 보면 사실 득점보다 실점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양 캠프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본인을 푸에르토리코계라고 밝힌 팝스타 제니퍼 로페즈까지 유세 현장에 등장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제니퍼 로페즈의 발언을 듣고 막판 접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 미국 대선 판세 어떻게 되는 건지 장하연 앵커의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I am Puerto Ricans. I was born here and we are Americans. I will be casting my ballot for Kamala Harris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oudly. 미국 대선을 이틀 앞두고 선거 결과를 결정지을 주요 경합주 판세가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종합분석기관 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가 공개한 1일 기준 경합주 7곳의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48.5%로 47.6%를 기록한 해리스 부통령보다 0.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투표 전날까지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섰지만 최종 선거에서는 패배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대선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 장하연 앵커의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31일 기준으로 사전투표자가 벌써 6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장 변호사님, 네. 사전투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에게 유리한 건가요?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이 정치적 셈법에 대해서 계산을 분지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주당에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사전투표율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추세이지 않겠냐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진영에서는 투표를 많이 독려하기도 했고 실제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장에 사전투표에 참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일론 머스크의 등장도 사전투표율의 어떤 그 반등과 또 이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냈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이 사전 여론조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일단 62% 정도가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3%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전 투표율로만 보면 더블 스코어 정도의 차이가 나오곤 있지만, 예전에 힐러리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사전 투표에선 이기고 본선에서 패배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행태가
미국의 백인 여성 유권자 표심에 달려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풀이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유권자층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30% 정도가 백인 여성이고요. 예. 실제로 이번에는 이 낙태와 관련해서 이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 여성들이 그동안의 추세를 보면 보수 지지층이 상당히 좀 많은 포션을 차지했던 그런 추세가 있었지만 이걸 추이로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표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샤이 해리스,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지지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실제 투표소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담지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 여성이고 이 낙태권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라는 부분, 예.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표심을 몰아주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대선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것은 아마 안보 관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장소장님.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방위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1조 넘는 이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실제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자산과 군인들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마지막 기간에 기억해 보시면 당시 방위비 분담금의 5배를 요구해가지고 협상이 사실상 결렬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타결이 됐었는데 만약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라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이 방위비 분담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